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현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지금 대표 경선 진행이 되고 있죠.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궁금하고요. 의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도록 하죠. 나와 계시죠, 대표님?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승재 의원이 지금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주장하면서 단식 농성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분? 지금 사실 천막 농성을 한 지는 지금 한 50일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단식 시작한 지 지금 나흘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찾아뵈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천막에서 농성을 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얼굴이 굉장히 지금 핏기가 없는 상태에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빨리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좀 건강을 해치면 안 될 텐데요. 근데 좀 이 문제를 여쭤봤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 또 이제 나오고 있던데요. 대표님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문제를? 언론 통해서 본 정도 수준이어서 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선 당장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현실적으로 생겨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특히 여당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한다. 완전히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플레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임은 정부에게 넘기면서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 뵈었을 때 지난주였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답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시 국회로 떠넘기면서 여야가 합의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아니 지금 정부 여당이 필요한 법안들은 무조건 다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법안뿐입니까?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지금 이제 33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마구 처리하고 다 통과시키면서 아니 정말 정작 필요한 우리 이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한 손실보상 이거는 대통령이 결단해서 정부 들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될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국회에서 잘 합의하라고 말씀하시니 야 이거 완전히 이중 플레이다 쇼다. 정말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야기하면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론이 점치던데, 근데 만약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이라고 한다면 적극 협조해서 통과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추경 편성해야 될 정도 사안이 아닐 같아 보이고요. 손실보상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불필요한 사업들을 좀 구조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현 정권 들어서 과도하게 공문을 늘리고 관공서 계속 비대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줄이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관평은 그거 전혀 쓸데없는 예산 편성해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아직 입주도 안 되고 유령 건물 만들어 놔놓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특공 아파트 받아 다 수억씩 차익 누리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 마구 허비하는 거 그거 조정하면 되는 건데 자기들 공무원들 배불리는 거 관공서 배불리는 거 자기 진영 자리 만들어주는 거는 마구 퍼주기 하면서 정작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그걸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민 위로금 지급용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지금 위로금 주고 말고 그럴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정부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언론 보도 보고서 야당 입장을 정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그것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굳이 추경 편성까지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그렇게 적습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정확한 규모 제시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주먹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핑퐁 게임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만 여당이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와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특공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특공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이제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공을 폐지하고 말고의 문제는 전혀 사실은 다른 얘기, 물타기 하는 거고요.
특공 제도가 필요한지 어떤지 여부는 그거는 별개의 논의고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특공 제도를 폐지할 거냐 유지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특공 제도를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그 정부 예산을 빼돌렸거나 그래서 남용을 했거나 아니면 개인적 이익을 착복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네. 불법적 탈법적으로 비양심적 그런 그 투기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 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자.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형사처벌할 사람은 형사처벌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그 국정조사를 야당 3당이 야하 3당이 합동으로 다 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뭉개버리고 묵살을 하면서 갑자기 그 이슈를 국면 전환용으로 특공 폐지한다고 해서 덮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언제 특공 폐지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었습니까? 제도의 남용 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죠. 아니 저도 이제 주말 사이 좀 연락을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위직은 이미 그 혜택해갖고 전매하고 다 빠져버리고 지금 하위직이 문제인데 여기서 폐지해버리면 하위직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공무원 사회 안에서. 사실 특공 폐지분에서는 정부나 여당이 야당에게 한 번도 협의를 해본 적도 없고요.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적도 없고요. 그것도 지금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특공 폐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날 그 고위당정청 회의 안건도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나왔대요. 매우 즉흥적이고 이게 뭐 그 자리에서 뭐 이게 뭐 그걸 하듯이 그냥 즉석요리를 하듯이 이렇게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 예측 불가능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피해가기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엉뚱하게다가 이슈를 그 국면 전환을 한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정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현안이 바로 오늘이 뭔가 기한이지 않습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인데요. 당 입장은 똑같습니까? 저희 당 입장은 당초부터 김호수 총장은 매우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 다 확인돼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심지어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으로 추천해달라는 그런 청와대 측 요청에도 감사원장이 그분 2차례나 그걸 거부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만큼 정치적 감사위원이 될 만큼의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되지 않는 사람인데 검찰총장을 시키겠다 하니 이거 얼마나 엉터리냐. 예. 특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 중에 꼴찌한 거로 보도가 나 있단 말이죠. 꼴찌한 사람을 갑자기 1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적격자를 다 젖혀버리고요. 예. 이러니 친정부 코드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당초부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인사 청문회를 뭐 수박 그달기 형태로도 그렇게 했는데도 보니까 이게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을 한 적도 있었고요. 차관으로 있을 때 보고받았던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런 다음에 전관 후관 예우를 받아서 고액 자문료도 받고요. 네. 특히 김학의 그 불법 그 사찰,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그 조사 대사장, 수사 대상자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그냥 무작정 검찰총장으로 시키겠다 하니 정말 다급한 모양이다. 얼마나 덮어야 될 것이 많으면 그 비리가 얼마나 많으면 현 정권이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그건 평행선이군요. 알겠고요. 좀 당내 문제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한계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개판 논쟁이 불거지는 걸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대표님? 개판 논쟁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이니까 각 후보가 자신들의 그 장점도 얘기하고 또 상대방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걸 잘 지켜보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 전체적으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의 그런 형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좀 빼서 여쭤볼게요. 지금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 뒤에 유승민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각 후보 진영의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렇다 하는 게 그게 맞겠습니까? 네, 그렇죠. 경선 과정이니까 말씀 아끼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경선률 문제는 이제 다 끝난 거죠.
사실상 종결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경기 도중에 경기 규칙을 바꾼다거나 그런 거는 불공정하니까 우리가 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건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가 주호영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때 그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님께 주문 사항이 있던데 안철수 대표 빨리 만나서 통합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통합 논의들은 뭐 실무적으로도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있고요. 진행되고 별도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전당대회를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음. 그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늦출 수가 없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서 예.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예. 아마도 이게 전당대회 마치는 대로 바로 마무리가 잘 되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이준석 전 최고가 대표가 되면 야권 통합에 부정적일 거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 이야기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건 충분히 혹시 그러면 그 대표님 그 윤석열 전 총장 쪽하고도 혹시 접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간접적으로 의사를 조금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네. 간접적으로 그럼 윤석열 전 총장 쪽 입장 들으신 게 있습니까? 뭐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경선에 대해서는 참 말씀을 많이 아끼고 계십니다. 지금 선거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바로 내일 책을 출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 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긴 좀 못합니다만 예. 그 논의 과정들을 보면서 조국 전 장관을 차라리 여당 대선 후보를 만들도록 캠페인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게 뭐 조국 띄우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들이시고 조국에 대해서 뭐 가족이 수감 되고도 아니고 되시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데도 야 정치적 경량을 가슴이 아프다.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국민적 정서가 어떻게 이렇게 어긋날까. 결국 친문 구애를 하기 위한 작전인데 결국 자신들의 권력 탐욕에 눈이 멀어서 국민들의 정서를 완전히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이게 뭐 조국이라는 사람이 뭐 부당하게 혹은 이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뻔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걸 가지고서 지금 정경심 사건도 다 지금 법원에서 다 유죄 판결하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아니 그 법원 판결을 어떤 때는 자기들이 존중하고 어떤 때는 무시하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분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